네, 22대 총선에서 3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개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도 꾸렸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천하람 당선인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허은하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27년에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 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 개혁신당 안에도 젊은 인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네. 근데 제가 떠오르는 거 딱 2분 정도였거든요. 이준석 아니면 천하람 당선인 얘기인 걸까 싶었는데 네. 이게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떠올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누구를 좀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요? 저는 현재로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떠올리는 게 더 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개혁신당에서 대통령은 배출해도 대박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박이죠. 예. 네. 예, 그런 이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취지일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대표 선수는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또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도 꽤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좀 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개혁신당 정당대회 때 저희 정치부에서도 취재를 갔는데 가서 놀랐다고 하는 게 입구에 대통령 화환이 놓여 있어서 네. 일단 놀랐고 들어갔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와서 축사를 하려 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당들의 어떤 큰 행사를 하면 뭐 정무수석이 가는 거는 많이 봐왔지만 사실 개혁신당과는 뭐 대통령실과의 어떤 뭐 그런 인연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좀 놀라운 장면이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실 화환은 좀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근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고요. 사실 저희가 창당대회를 했을 때도 대통령실 화환이 오진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보다 창당대회가 사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행사인데도 네.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저는 홍철호 정무수석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홍철호 수석이 예. 원래 굉장히 또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고 야당과의 대화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획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의도에서든 저는 뭐 대통령께서 저희 야당의 뭐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축하 화환 보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비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한 좀 구애의 메시지를 냈는데 22대 국회에서 좀 연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 면에서 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허은하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그 반응을 내기는 했는데요. 천하람 당선인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랑 뭐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있는 사람들이나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있을 때 잘하셨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인 것이 저희가 국민의힘 내에 있을 때 내지는 반대로 뭐 종천, 이원욱, 양양자 이런 분들이 금태섭 이런 분들이 민주당 안에 있을 때 네. 저희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내에서 소신 있는 이야기들 했고 저희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들 했습니다. 네. 그것도 포용 못했잖아요. 당내에서 쓴소리하던 사람들도 포용하지 못해놓고 네. 이제 나가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거거든요. 무슨 헤어진 전 여자친구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막상 저희가 저희 소신대로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요. 저희랑 협력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최상병 특검 받으면 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 생각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인 선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상대적인 선녀요.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조국, 이준석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좀 말이 통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허은하 신임 대표는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야당과의 협치 물꼬를 개혁신당부터 뭐 이렇게 좀 틔워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는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을 너무 잘 압니다. 예. 그분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신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뭐 합리적인 정책이나 입법안 같은 거 사안별로 예. 필요하다면 협력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같이 뭐 통상적인 일상적인 연대를 하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럴 거면 왜 나왔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지난주에 뭐 두 분 간의 어떤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천하용인 멤버였던 네. 김용태 당선인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이 되었는데요. 약간 두 분 간의 관계가 조금 이제 감정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떤 표현이 주고 받으셨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천하람 당선인을 향해서 조롱이 정치의 전부냐 뭐 이런 우려를 좀 했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조롱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김용태 당선인이 비대위원이 되시면서 이런 겁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다소 있는 것 같다. 예. 김용태 당선인이 워낙 또 젊고 또 굉장히 소장파인 그런 정치인인데 최근에 내놓는 메시지들은 너무 주류를 많이 의식한 것 아닌가, 너무 용산을 많이 의식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김용태 당선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좋은 자질들이 조금 희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충고 이상한, 아무튼 저의 평가가 좀 주제 넘는다고 뭐 보신다면 그것이야 뭐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조롱을 할 의사는 전혀 없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소장파 의원들도 또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셔야 네. 이게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개혁신당과 여러 이슈에 있어가지고 또 협력도 하고 또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서로가 진영 감싸기만 하고 예. 니네 영부인이 잘했네, 우리 영부인이 잘했네, 니네 정부인이 더 잘못했네 이것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네. 한국 정치 발전이 없다. 근데 예. 좀 좋은 정치 해볼 수 있을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김용태 네. 당선인도 예.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지금 뭐 비대위원이 되고 나서의 어떤 김용태 당선인의 메시지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나요? 뭔가 어딘가에 눈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으셨어요? 뭐 본인의 판단이겠죠. 꼭 눈치라고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주류에서 나오는 메시지들과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뭐 수사를 기다려보자. 네. 뭐 여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용산의 눈높이랑 일치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이게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좀 네. 주류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당선인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인 거고 나머지 허은하 네. 당대표가 되셨고 이기인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네네. 전 궁금한 게 지금 원내 세 분이 계시고 이준석 대표가 원내대표를 하실 것 같진 않아서 왠지 천하람 당선인이 원내대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곧 선출을 해야지 원구성 뭐 이런 거 됐을 때 좀 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 조만간 절차를 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되시는 겁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봐야 알죠. 예. 거기 저희는- 경선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선인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 판이 바뀝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허은하 당대표가 사실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한 여성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주영 당선인이 여성 원내대표로서 또 여성 투톱도 괜찮지 않나 하는 네. 얘기들이 또 당 내외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 저희 개혁신당 예. 원내대표는 안개 속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늘 궁금한 게 개혁신당은 그래서 보수인 걸까 아니면 진보인 걸까 어느 쯤에 서 있나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다른 야당들과 더 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좀 규정을 하시겠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그냥 소신파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파 정당. 네, 저희는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정당이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게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좋은 의미의, 예. 그러니까 주류에 줄 서거나 뭐 이렇게 쫄지 않고 네.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아닌 건 정당이라고 아니라고 할수 생각하는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개혁신당은 천하람, 이준석, 허은하의 정당이기도 하지만 네. 뭐 이원욱, 조응천, 양양자, 금태섭의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수 진보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좀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약간 뭐
중도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이고 예를 들면 저희 뭐 종북 이런 거 이상한 거 안 하고 네. 또 시장 경제 원칙 이런 거에 충실하고 약간 선진국이 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맞는 선진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진 정당 느낌 할까 약간 자유선진당 느낌 나네요. 예, 그런 그러네요. 느낌은 아니고요. 네. 예. 네, 좀 정당은 아니고, 그리고 예. 젊은 세대에서 각광받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젊은 네. 세대가 오히려 윗세대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잘 살려면은 개혁신당이 답이다. 네. 라고 오히려 역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예. 미래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여기 정치 시그널에 나오셨는데 좀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조국 대표는 사실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공정의 어떤 가치를 저희 뭐 무너뜨린 그럼요. 예. 네. 그 조국 사태 때 워낙 젊은 정치인들이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랑도 차상병 특검법에 있어서는 같이 하시길래 대체 그러면 어떤 스탠스인 거냐, 조국 혁신당과는 어떤 관계로 좀 유지를 할 거냐라고 했더니 외계인 침공 때는 한일도 힘을 합치듯이 조국 대표와도 힘을 합쳐야 된다. 외계인 침공이라는 게 거의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침공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네, 뭐 저도 그 표현과 뭐 별개로 저희는 당연히 이슈별로는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무슨 공동 교섭단체하고 이런 거는 좀 부정적이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사안별로 아니 저희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인데 네.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재정당들과 왜 협업을 안 합니까? 당연히 네.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해서 200명 만들어야죠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말이 국민이 항상 옳다 뭐 이런 식의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분들입니다. 사법적인 처분을 받으실 수 있겠죠. 저는 두 분 다 사법적 처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법적 처분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예요. 예. 저희는 그 직을 존중해가지고 네. 필요한 부분을 같이 협업할 겁니다. 저는 용산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예. 범죄자니까 안 만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국민의 대표고 또 야당의 대표라는 것을 더 우선시 하셨다면 임기 초부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재명 대표 만나고 막 총리 추천해달라 그러고 뭐 예. 경쟁자들 뭐 내가 뭐 안 오도록 네. 하겠다 네. 이런 갑자기 급발진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꾸준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셨다면은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 안 처하셨을 거다 생각하고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우를 범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좀 실제로 있었나요? 아니 별로 예. 없었어요 그렇게 예. 저희가 하도 안 할 거라 그러니까 네. 네네 별로 그렇게 있지도 제안이 않았습니다. 오기도 전에 그냥 안 하겠다 하니까 뭐 여쭤보시니까 뭐 저희 의견을 제안은 얘기하는 거죠. 없었던 네네. 거군요.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표결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혁신당 당선인들은 표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뭐 다른 야당과 함께 여전히 거부권 하지 말고 수용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천하람 당선인께서 재표결을 할 경우에 이탈표가 한 8명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우선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개혁신당의 이제 현역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저희 뭐 양양자, 이원욱, 조홍천 이렇게 계시죠. 예, 양정수 양정수 의원님까지. 의원.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당연히 현역 의원들은 찬성표 던지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 임기 얼마 안 남은 국회에서 이탈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난번에 8명이라고 하셨던 거 좀 많이 지난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약간 22대 때 나중에 왜냐하면 22대 로 지금 가게 8명 되면? 나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숫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을 거고 또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을 모신 이유가 결국은 이런 이탈표 국면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의 큰형님으로서 이렇게 좀 뭔가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산도 필사적일 거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8호 최상병 특검이 또 재발의가 될 것인데 그럼 계속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 또 특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약간 이상한 뭐 한동훈 특검 이런 거 좀 뺀다 치더라도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의 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짐을 지고 가야 네. 되나. 예. 문제가 있으면 뭐 털고 가야 되고 없으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우리 정치 어떻게 하고 선거 어떻게 치르냐가 예. 곧 될 겁니다. 아,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는 표단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폐기가 된다고 쳐도 재발의가 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저도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때문에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기로 용산과 완전히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10명만 모으면 네. 현역 의원 한 10명 정도만 모으면은 얼마든지 특검 이슈에 대해서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예, 전체 의원의 총의를 모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뭐 키즈 이런 느낌이라면 특검 전국을 계기로 해서 내가 진짜 공정과 상식을 다시 재정립하겠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원래 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감싸지 않는다라고 해서 깃발 들기가 아주 좋은 주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구권력에서 신권력으로 또 넘어오게 되는 그런 저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아직까지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예. 여러 자리에서 탈당을 언급을 하시고 친윤 의원의 입을 빌려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탈당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저는 뭐 이런 대통령실은 식의 부인했지만 네, 예.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뭐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특검을 계속 여러 가지 특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신년 회견 때 음.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냥 내가 앞장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칠당이 계속 특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자고 해서 저렇게 만들었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왜 자꾸 특검을 하냐, 그건 또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특검 공화국이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좀 유의해줬으면 또 조국혁신당도 유의해줬으면 하는 것이 예. 만물 특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 무슨 그 특검 인플레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꾸 뭐만 하면 한동훈 특검도 하자 그러고 무슨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야당 인사들 수사한 것도 뭐 전면적으로 다시 그러니까요. 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러면 국민들 피로해지십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집중하는 전략이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예. 두 가지 특검에 한정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대통령실과 사실은 대통령도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신 분이 내가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면 특검 할지 말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은 뭐 애초에 특검 얘기도 안 나왔을 것인데 네. 지금 이것이 단순히 한 장병이 희생된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은폐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냐로 지금 많은 의구심이 올라와 있고 네. 그걸 뒷받침할 많은 전원이나 자료들도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계시고 네. 그것이 이번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히 또 계속 시간 끌다가 뭐 증거가 또 산재될, 증거가 네. 흩어질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서로 다 내로남불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뭐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공수처 그렇게 존중했다고. 예. 국민의힘 그렇게 예. 공수처 필요 없고 무능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이것도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네. 양쪽이 다 내로남불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특검에 대한 국민의 민의를 좀 따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회고록을 근거로 해서 인도 타지말에 어떤 방문을 했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전 국정감사 때도 한창 논란이 됐던 일입니다.
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게 맞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걸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규정은 했어요. 이걸 가지고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천하람 당선인이 보시기에는 이건 뭐 배우자의 단독 외교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까? 아니면은 의구심을 좀 해소를 해야 될 만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 께서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셨던 거는 누가 봐도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안 잊혀지고 싶은 대통령이 있을까? 뭐 유력한 야당 정치인들 오면 다 만나주시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번 총선에는 낙동강 벨트에 직접 거의 뭐 가셔가지고 이름만 지원 유세라고 안 했을 뿐이지 후보랑 같이 막 걸어 다니시고 북콘서트도 북콘서트 하시고 뭐 조국 대표도 찾아오면 만나시고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도 어떤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아직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사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실패한 대통령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니는 게 과연 보기 좋을까? 저는 뭐 대단히 의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 미국 그 영부인도 다닌다. 근데 미국 영부인만큼 김정숙 여사가 외국 다니시는 게 솔직히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예. 저는 거기부터 솔직히 좀 이상하다. 그 미국 영부인과 비교하는 거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러 가지 의구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잘 얘기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네 영부인도 나빠, 너네 영부인도 특검하자 막 이거는 약간 되게 이상해요. 이거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전략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대 김정숙 여사 비호감 대결하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깁니다. 예.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가 제 생각에 월등히 높아요. 현재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 네.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높은 비호감도가 이재명 조국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형태로 기능했듯이 예. 이런 논란이 오히려 김정숙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내지는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 김정숙 여사는 괜찮았지라는 오히려 그런 논리로 네, 비호감도를 수 있다. 일부 희석시키는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전략 실패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김정숙 쌍특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할 거면 하자. 할 거면 하자. 근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야당들은요. 민주당 빼고 조국 혁신당도 좀 애매하겠네요.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고 김정숙 여사 특검도 하자는 논리로 귀결되잖아요. 예. 김정숙 여사 특검만 하자 이것만 하자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둘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걸 노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국민들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김정숙 여사 이슈는 네. 이게 심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 지나간 이슈예요.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너도 나빠 전략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너도 나빠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2조 심판론도 망했고요. 그동안에 네. 너도 임기 나빠 초에 대통령께서 장관 인사 논란들이 있었을 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상대적인 비교론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 여당은 뭐랄까요? 절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예. 야당 인사들이 더 나빠 아니면 전 정부 인사들이 더 잘못했어는 제대로 된 쉴드가 될 수 없어요. 이제는 그걸 깨달으실 때가 됐는데 네. 아직도 쟤들이 더 나빠 같은 초딩 같은 이런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저는 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